위해서는 양질의 영상과 판독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유방암의 가장 첫 사인이고 특히 DCIS의 가장 흔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해상도와 해조도를 갖는 영상을 얻어야 되고 매그니피케이션 뷰나 탄젠셜 뷰 또는 라테랄 뷰 같은 스페셜 뷰가 늘 필요합니다. 불을 다 꺼주실래요? 얘 계속 클래시피케이션 보여드려야 돼서 혹시 더 불 조명 좀 더 늦게 해주십시오. 잘 제가 안 보이는데 좀 이제 조금 잘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처음 스크리닝 맘모그래피 시행했을 때 여기 아몰퍼슨 인디스트릭트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룹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판독하신 선생님은 프로바블 비나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팔로우를 했고 1년 후에 다시 스크리닝 맘모를 시행하러 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루틴 뷰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 보였는데 이때 판독하신 선생님은 마그니피케이션 뷰를 찍자고 했습니다. 마그니피케이션 뷰를 봤더니 완전히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개수도 더 많고 여기는 리니어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부위도 있고 에이시메트리도 동반되어 있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거는 플레어몰픽 리저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매우 서스피셔스하고 이때 바이옵시에서 DCIS로 확인된 예입니다. 이 케이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어세스먼트 할 때 루틴 뷰를 가지고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분석할 때 맨 처음에 할 일은 이것이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이냐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더 이상 이발리에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면 말씀드린 대로 매그니피케이션 뷰를 찍어가지고 퍼더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하고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이것 때문에 찍은 검사가 아니라면 판독물에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 첫 번째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스킨입니다. 스킨은 폴리고널 쉐입이고 안이 루슨트한 이런 티피컬한 모양을 갖고 위치는 인프라마마리 폴드나 이것도 잘 안 보이면 강의하기가 좀 불편한데 파라스터널 에어리어나 니플 근처의 그런 부위가 흔한 부위입니다. 간혹 이처럼 파렌키말 안에 있는 거랑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탄젠셜 뷰를 찍어가지고 스킨 쪽으로 빠지는 걸 보셔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스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은 가장 흔한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베스를 따라서 이런 튜블러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쪽만 클래시피케이션 돼서 리니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구분이 되면 좋은데 초창기에는 일부만 클래시피케이션 되면 되고 베스트를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이게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추가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토모시스를 찍게 되면서 토모시스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게 이 경우인데 슬라이스를 쭉 돌리다 보면 이렇게 베스들이 잘 트레이스되는 영상이 하나쯤은 있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한 2알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인시덴탈하게 베스에 포함된 클래시피케이션이 캔서와 같이 보였던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코아스크 파컴 라이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거는 크기가 2-3mm 이상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파이벌 아데노마에서 생기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처럼 티피컬한 파컴 라이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초창기에 이제 시작되고 있을 때는 크기도 작고 헤테로지너스하고 심지어는 플레어멀백까지 보이게 돼서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 티피컬한 파컴 라이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여기에 그룹도 몇 개의 펑테이트까지는 아니고 헤테로지너스 코아스도 아니고 애매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스테레오타픽 맘모톤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파이벌 아데노마에 생겼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확인되었던 예입니다. 라지 라드라이크 클래시피케이션은 덕텍타지와 관련해서 생기는 덕트 내에 보이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처럼 스무스하고 솔리드하고 뚝뚝 끊어져 보이기도 하고 안이 루슨트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두께가 0.5mm보다는 더 두껍습니다. 나중에 리니어 브랜칭 타입의 서스피셔스 클래시피케이션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고 덕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지만 브랜칭을 말리그너시처럼 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펑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특히 클래시피케이션 사이즈가 0.5mm보다 작을 때를 펑테이트라고 합니다.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이 디퓨즈 바이라테럴하게 있으면 비나인이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로컬리제이션 되어 있고 비교할 올드 필름이 없다면 프로벌리 비나인으로 해서 팔로우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새로 생겼거나 증가하거나 리니어 세그멘탈 디스티션을 보이거나 주변에 유방암 주변에서 보이는 경우에는 바이옵시까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이 저는 비나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조금 가장 어려운 애매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인데 뭐 이런 경우는 이렇고 이런 경우로 이렇고 부연 설명이 많아서 이게 실제 임상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는 그룹드 라운드도 있고 펑테이트도 있고 그런 칼시피케이션이고, 이 경우는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의 라운드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들이고 둘 다 바이옵시까지 해가지고 컬럼너 셀 체인지로 확인되었던 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의 디퓨즈 바이라테럴하게 있으면 비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신원이 왔을 때 이걸 보고 비나인이라고 하고 루틴 스크리닝 하세요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로컬리제이션 돼가지고 이 경우는 이너 포션에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 정도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다 보니 스테레오탁틱 마모톤 바이옵시까지 하게 되었고 아데노시스로 확인되었던 예입니다. 림, 에그쉘, 루슨트 센터드는 그 원형 구형 구조물의 표면을 따라서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건데, 포스트오프 사이트의 이런 오이시스나 팬 네크로시스의 그 표면을 따라서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잘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이고, 이런 티피컬 루슨트 센터드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트라우마를 받은 자리에 생기는 1mm 이상의 크고 이상한 모양의 칼시피케이션입니다. 포스트오프 사이트, RT 사이트 생긴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 이 경우는 바이라테럴하고 리트로맘마리 팬 레이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환자는 오톨로거스 팬 인젝션을 시행하고 거기 생긴 팬 네크로시스에 이렇게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생겼던 예입니다. 그런데 포스트오프 일라게이티드 사이트에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잘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여기에서 생기는 리커드 말리그넌트 칼시피케이션과의 감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둘 다 포스트오프 사이트에 처음에 이런 칼시피케이션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모양이고 크기도 비슷하고 아직 뭐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플레오몰픽하고 어떻게 보면 코어 세트로지너스라고 합니다.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 경우는 여기 팬 덴시티의 조그만 노들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이어서 조금 더 비나인스러워진 케이스였고, 이 경우는 이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늘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파인 플레오몰픽 칼시피케이션으로 리커드 캔서로 확인되었던 예입니다. 다음 밀크 오브 칼슘은 그 시스틱 스페이스 안에 그 플루이드 형태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으로서 CCV에서는 이렇게 무정형 아몰포스하고 헤이지하게 보이던 게 세우면은 가라앉아서 이런 크레센트 모양을 보이는 게 티피컬합니다. 근데 밀크오브 칼슘이 있다고 이제 많은 칼시피케이션 중에서 일부 밀크오브 칼슘이 있으니까 비나인이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밀크오브 칼슘이 말리그넌시 주변에서 왕왕 보이는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주변의 동반된 소견까지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으로 수축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티피컬하게 리니어하고 노트 모양까지도 잘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그런 예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티피컬 라지 랄라이크 칼시피케이션이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경우에는 멀티플 일데파인드 매스가 쭉 있고 꽤 넓은 부위에 IDCA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바이러지 이전판에서는 인터미디에이트 컨선이랑 하이 프로버빌리티 오브 말리그넌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카테고리 2개가 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그것을 서스피셔스 몰폴로지 하나로 합쳐서 이 4개의 렉시콘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모포스 인디스팅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라고 이쪽으로 카테고리를 짓기 어려운 무정형의 이상한 모양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말합니다. 이것도 바이라테럴 디퓨즈일 때는 비나인인 경우가 많고 그룹들 리니어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일 때는 바이옵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말리그넌시의 PPPV가 20% 정도로 꽤 높습니다. 20%면은 바이러스 카테고리 4B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Suspicious Finding입니다. 다 Indistinct, Amorphous Classification, Grouped classification이 있고 각각 ADH, LCIS, 미시너스 캔서 등 하이 리스크에서 비나인에서 하이 리스크 그리고 말리그넌시까지 다양한 디지즈에서 보일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코아스 헤테로지너스 클래시피케이션은 0.5mm보다는 크고 점점 더 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디스트로픽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라데노마나 파이브로시스 트라우마 같은 데에서 보이는 디스트로픽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기 전에 보이는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지만 말리그넌시에서도 코아스 헤테로지너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왕왕 보인다는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멀티플이면 비나인인 경우가 많고 싱글일 때는 파지티브 프리디큐 밸류가 15%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비로 꽤 높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 경우는 섬유선종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없는데 코아스 헤테로지너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몇 개 있는 그룹핑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보다 크고 작은 모양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비나인스럽기는 한데 또 이런 건 또 조금 다르고 비슷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건 또 DCIS고 비나인부터 말리그넌시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세 번째로 파인 플레어머픽 클래시피케이션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한 그런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각각의 크기는 0.5mm보다 작습니다. PPPV는 29%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 매우 매우 베리어블 사이즈와 쉐입을 가지는 플레어머픽 DCISA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리니어 브랜치 클래시피케이션은 덕트를 채우면서 자라는 그런 모양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비나인 라지 라들라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비교했을 때 그 두께가 더 얇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PPPV는 70%로 아주 높은 그런 하이리 서스피셔스한 렉시콘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파인 플레어모픽에서 코아스 헤테로지너스, 코아스 팝콘 라이크, 디스트로픽, 하이리 서스피셔스에서 티피컬 비나인까지가 일종의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해당된다, 여기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보였다가도 나중엔 이쪽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되고 바이옵시와 팔로업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파인 플레오몰픽이라고 하기는 약간 약하고 코아스 헤테로지너스라고 하기도 약하고 좀 그렇고 중간 정도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비슷한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모양이고 요거는 누가 봐도 디스트로피까지는 안 되고 팝콘 정도는 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시면 이건 DCIS, 뮤코실 라이크 리전, 그다음 FA로 확인되었던 예입니다. 이 세 장은 모두 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처음 왔을 때 4개의 이런 라운드 또는 요거까지 생각한다면은 코아스 헤테로지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드 코아스 헤테로지너스 클래시피케이션 알게 되는 4개. 당연히 프로버블리 비나인 내지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1년 후 팔로업에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그 주변에 몇 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생겼고 생긴 클래시피케이션은 리니어에서부터 좀 더 페인트하고 크기도 작고 헤테로지너스 모양을 보여서 플레오몰픽 그룹2가 되면서 이때 바이옵실에서 DCIS로 확인된 일입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그 렉시콘들입니다. 크게 5가지 디퓨즈 리저널, 그룹2 리니어, 세그멘탈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디퓨즈는 티피컬리 비나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 디퓨즈하게 있거나 또는 펑테이트 또는 아몰포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디퓨즈하게 있다면 비나인으로 생각하셔도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분포입니다. 리저널은 그 덕트의 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구역인데 다이아미터가 20 이상일 때를 리저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여기는 이렇게 돼서 덕탈 분포를 따르지 않는 거고 여기는 리저널, 프레오몰픽, 코아스 헤테로지너스 그 정도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리저널 펑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둘 다 뮤코실 라이크 리전, 컬러나 셀 체인지로 확인된 예입니다. 다음 그룹2라는 용어는 이전 판에서는 클러스터드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그룹2로 바뀌었고 요거는 5개 이상의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전에는 1cm 큐빅 볼륨에 있었던 거를 그룹2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리저널 클래시피케이션 ECM보다 작은 그러니까 1에서 2cm 다이아미터인 볼륨에 있는 것을 그룹2라고 데피니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파인 플레오몰픽, 이 경우는 indistinct 아몰포스 칼시피케이션이 그룹 2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고 각각 DCAS, 스크레로징 아데노시스로 확인된 예입니다. 다음 리니어 세그멘탈 칼시피케이션은 그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티피컬리 비나인 칼시피케이션, 라지 라더라이크 같은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서스피셔스로 생각하시고 바이옵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케이스 다 포스트 오프 사이트 브레스트 맘모그래피인데 여기에 리니어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라지 라더라이크 칼시피케이션의 티피컬 비나인 모양은 아니고 그렇다고 리니어 브랜칭의 그 서스피셔스는 아닌 어중간한 칼시피케이션이 리니어하게 있고 이 경우는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름기름한 게 리니어한 줄이 몇 개 보입니다. 요것도 있고 이 경우는 리니어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리니어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일부에서는 브랜칭도 있는 듯 마는 듯 합니다. 세 경우 다 바이옵시를 했었고 이 경우는 IDCA, 이 경우는 non-proliferative 비나인으로 나왔고 이 경우는 DCIS로 확인된 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거는 칼시피케이션 모양이 티피컬 비나인이 아니라면 일단 서스피셔스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파인 플레오몰픽 그리고 리니어 브랜칭 칼시피케이션이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였던 IDCA 애들입니다. 판독할 때 또 아티팩트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데오드란트나 오인트먼트나 타투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거는 이런 그 고약 붙였던 자리에 스킨에 메탈릭 그 덴시티가 남아서 칼시피케이션 미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흔하진 않지만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상한 하이 덴시티의 리전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양쪽 이너 브레스트, 여기, 그 다음 MLB에서는 어퍼 포션에, 그러니까 어퍼 메디알 포션을 따라서 바이라테럴하게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하이덴시티의 리전들이 보일 때, 이건 목에 콜라겐을 주름 펴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을 분석할 때, 이게 어디서 생겼느냐를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장소는 스트로마와 덕터 로벨라 유니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스트로마에서 생기는 거는 파이브로 아데노마의 커넥티브 컴포넌트에서 생기는 거랑 말리그넌트 튜머의 스트로마 리액션에서 생기는 칼시피케이션이 대표적이고 이때는 디스트로픽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덕터 로벨라 스트럭처에서 생기는 기전은 시크리션에 칼시피케이션 침착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덕트를 채우는 막 튜머 셀들이 막 자라다가 네크로시스 되고 거기에 칼시피케이션이 침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전을 생각하면 칼시피케이션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의 사이즈는 일단 말리그넌트 칼시피케이션은 되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0.5mm 이하인 경우가 많고 만약 어떤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칼시피케이션의 크기가 모두 다 2mm 이상이라면 그건 비나인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옛날에 보고되었던 한 저널인데 1큐빅 센티미터 안에 5개 미만의 똑같은 모양의 칼시피케이션에서 암이 나온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케이스도 보셨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 팔로우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다 옛날 보고들이기는 합니다만 한 보고에서는 100여 개의 말리그넌트 칼시피케이션을 찾아서 그것들의 이전 만모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이전 만모의 기간이 평균 2년으로 꽤 길었는데 놀랍게도 4분의 1 정도에서 변화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고 해서 계속 팔로우 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비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봐서 인프레션이 서스피셔스하면 그때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팔로우에서 변화가 없어도 역시 서스피셔스하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고 바이옵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칼시피케이션을 쭉 팔로우하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그거는 대부분 솔리터리 사이즈 큰 라운드 오발 그런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이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인디터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 중간 정도의 칼시피케이션을 쭉 팔로우하다가 보면은 일부 조금 개수가 감소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봐도 3분의 1 이상에서 결국은 암이 나오더라. 이 말도 인터벌 체인지가 그러니까 인터벌에서 팔로우에서 개수가 감소하더라도 워낙에 말리그넌트 루킹 또는 서스피셔스하다면 바이옵시를 해야 한다는 걸 다 강조한 그런 보고들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 인디스팅트 아몰포스 칼시피케이션이 그룹핑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라운드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처음에 보고 뭐 특별히
뭐 더 하지는 않았고 마그니피케이션 뷰에서 카테고리 3로 줬는데 1년 반 후에는 오히려 칼시피케이션의 개수가 좀 더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냈고, 그러나 환자는 넉 달 후에 만져지는 병변이 있어서 일찍 병원으로 왔고, 칼시피케이션도 조금 더 증가했고 매스도 증가했습니다. IDCA로 확인된 예인데, 다시 보면은 이것도 티피컬한 프로바블 비나인으로 주기에는 약간 애매한 OA를 바이옵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근데 문제는 팔로우에서 개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여기서 붙잡아서 바이옵시를 하자고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을 분석할 때 또 이런 메스나 동받는 메스나 아키텍처럴 디스토션 같은 다른 허마인딩도 잘 보셔야 하고, 그리고 환자의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 특히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위치가 옛날에 수술을 받았던 곳의 근처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칼시피케이션의 렉시콘들이 어느 정도 말리그너시에 대한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있느냐,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보고한 메타아나리시스에 하면 라운드 펑테이트의 PPPV는 9% 정도, 코어세트라지너스는 13, 아몰포스 인디식스팅트는 27, 플레오멀픽 50, 리니어는 78%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라운드 펑테이트가 아까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의 카테고리에 들었었는데 오버얼 PPV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디퓨즈일 때는 그나마 5% 전후로 카테고리, 그래도 이것도 4A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비나인이라고 생각하고 2나 3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보고에는 그렇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링이나 리저널, 세그멘탈, 리니어를 보이면은 펑테이트 라운드라도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시피케이션 생기는 기전이 시크리션과 네크로시스에 침착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몰포스 펑테이트 모양으로 클러스터링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요거는 그 덕트를 채운 네크로틱 셀의 칼시피케이션 침착하는 거기 때문에 덕트를 따라 브랜칭 캐스팅하는 모양으로 보이고, 되게 하이그레이드 코메노 타입의 DCIS에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 오버래핑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예이고, 덕트 내 시크리션의 칼슘이 침착하니까 이런 그래듈라한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을 보이게 되고, 튜버가 루멘을 꽉 채우고 있는데 가운데부터 네크로시스에서 여기가 칼시피케이션이 침착하게 되니까 이걸 쭉 채우는 모양이 돼서 리니어 캐스팅 타입의 그런 칼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맘모그래피를 보면 브레스트 아테리얼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우리 동양인에서는 좀 적긴 하지만, 여하튼 브레스트 아테리얼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면은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어즈레이시어가 증가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에이지나 포스트 메노포즈 듀레이션이 길거나 담배, 혈압, 당뇨, 메타볼릭 신드롬 등이 있을 때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모신테시스가 칼시피케이션에서는 어떤가? 비슷하다, 못하다, 더 낫다,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대충 정리되기로는 칼시피케이션 이발리에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댄스 브레스트에서나 스킨이나 아까 보여드린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요새 그 신세틱 슬랩 이미지를 가지고 칼시피케이션은 전장을 보는 그런 못 봤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2D 마그니피케이션 뷰에서 DCIS에서 보였던 칼시피케이션 익스텐트가 이만큼 있는 케이스인데, 같은 케이스를 토모시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신세틱 틱 이미지인데 칼시피케이션 익스텐트가 이만큼 잘 보이시나요? 이거를 쭉 돌리다가 칼시피케이션이 잘 보이는 씬 슬라이스를 하나 잡아놓은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칼시피케이션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게 그래도 이 옛날에 스토머에서 보였던 신슬라이스에서 보였던 것보다는 좀 더 전장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뷰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케이스를 9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진 않고 유방 경험이 3년, 7년, 15년인 3명의 의사의 어세스먼트를 같이 보여드리고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시피케이션은 인디스팅트 아몰포스로 하면 될 것 같고, ECM 이상의
익스텐트여서 리저널 인디스팅트 또는 아몰포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면면이고, 그래서 카테고리 4A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렸던 세 선생님 다 바이옵시를 해야 되고, 한 분은 조금 더 서스피셔스하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으로 답을 결정하시고, 답은 플랫 에피셀리아 ATPR로 바이옵시는 해야 되는 그런 면면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이것도 인디스팅트 아몰포스 칼시피케이션으로, 이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서 그룹드 인디스팅트 아몰포스 칼시피케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군데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덕탈 디스트리뷰션과는 상관없는 그런 두 개의 포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세스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개라서 조금 다른데, 만약에 하나였으면은 바이옵시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두 개면은 3를 주고 팔로우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세 분 다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독을 했고, 비나인으로 확인되었던 예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인 플루오몰픽이라고 하기는 좀 약하고, 라운드는 아니고, 코어 세트로지너스로 하기는 좀 크기도 작고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칼시피케이션이 그룹 2 되어 있습니다. 코어 세트로지너스 그룹 2 칼시피케이션 3 또는 4A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4B부터 3까지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DCIS로 나왔던 예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덴시티도 좀 다양하고, 파인 플루오몰픽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코어 세트로지너스라고 해야 될 것 같겠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어 세트로지너스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기분 나쁜 거는 여기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약간 삐죽삐죽한 모양이 있어서 플루오몰픽이라고 해서 나중에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룹도 플루오몰픽 또는 코어 세트로지너스 칼시피케이션입니다. 바이옵시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 보신 선생님들은 다 비나인을 주셨습니다. 이건 코어 세트로지너스를 보신 거죠. 제일 큰 거에 중점을 둬서 본 건데, ADH 나왔습니다. 바이옵시는 하는 게 좋은 그런 병변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도 뭐 그룹트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칼시피케이션 모양이 파인 플루오몰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코어 세트로지너스보다는 파인 플루오몰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룹도 파인 플루오몰픽이라면 꽤 서스피셔스한 그런 디스크립션입니다. 다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독을 했고, 답은 DCIS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거랑 비슷한데, 파인 플루오몰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라운드한 것도 있긴 하지만 파인 플루오몰픽이고, 요 위에서 보면은 이게 그룹트 파인 플루오몰픽이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꽤 서스피셔스한 파인딩으로 모두 다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독했습니다. 그런데 비나인 나왔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그멘탈이고 파인 플루오몰픽입니다. 이거는 뭐 4C, 5 이거 주시지 않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안 계시겠죠. 근데 이거는 뮤코실 라이크 리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뮤코실 라이크 리전이 티피컬 비나인에서부터 이렇게 나빠 보이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디지즈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이런 칼시피케이션을 보면 4C 이상의 서스피션을 가지고 바이옵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이고, 칼시피케이션은 파인 플루오몰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보면, 그런데 라운드 또는 펑테이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기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애매한 칼시피케이션을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요. 모두 다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조금 더 서스피셔스하게 보셨습니다. 답은 비나인 나왔던 예입니다. 이 케이스는 조금 전의 케이스랑 칼시피케이션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되게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인데 조금 더 큰 라운드도 있고, 그런 것이 더 넓은 부위에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MLV에서 보면 유도 밑까지 내려와 있어서 입쪽 유방이 거의 디퓨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칼시피케이션입니다. 파인 펑테이트, 펑테이트 또는 라운드 칼시피케이션을 디스퓨저 하면은 사실은 비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두 다 3로 줬는데 DCIS로 나왔던 예입니다. 이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를 많이 넣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칼시피케이션 판독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그